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는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 먼저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지난 11일부터 한국감정원에서 NCS 기반 채용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법률, 통계, 전산 등 총 5개 분야에서 일반과 사회형평, 그리고 고졸 이렇게 3가지 부문으로 나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부문은 학력과 연령 등 별도의 응시 조건이 없고요. 사회형평 부문은 장애인 등록자나 국가부문 대상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졸 부문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특성화고 3년 재학생 및 졸업생이 지원을 할 수 있고요. 5개월의 인턴 수료 후 평가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립 청소년 미디어센터에서도 11일부터 청소년 활동 분야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진로 및 진학 상담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 기획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고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유관 업무 경력자 및 전공자, 그리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5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지난 12일부터 부문별로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용복합, 전자소재 등 총 14개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분들과 토익 730점, 탭스 610점, 토플 IBT 85점, 오픽 IM2 이상인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셨거나 해외 국공립기관 및 대학 또는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분,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분들은 영어 성적 제출이 면제됩니다. 신입 모집에 경력자가 지원할 경우 기존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협회에서도 지난 12일부터 회원 교류 및 홍보, 정부 위탁사업 운영 담당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총 5개 분야에서 모집을 진행 중이고 연령 및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공공기관 또는 협단체 경력자 및 채용 분야 관련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와 문서 작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네, 2부에서는요. 백업 댄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고 또 전문적인 정보를 전해주실 분들 모시고 또 궁금증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주 모시는 분이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최수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 저희가 아까 잠깐 일부에서 만나 뵀던 백업 댄서분을 직접 저희가 모셨습니다. 정선민 댄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댄서를 하고 있는 정선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또 아바 엔젤 클럽의 김종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정선민 댄서님, 저희가 백업 댄서란 직업에 대해서 일부 내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사실 쉽게 만나기 힘든 직업이니만큼 정말 또 저 멀리에 있는 다른 세상에 있는 직업 같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백업 댄서가 되셨는지 이렇게 원래 좀 진로를 이쪽으로 딱 정하고 준비를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많았었어요. 네. 어렸을 때 복지관에서 하는 방송 댄스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 선생님이 방송 댄서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처럼 돼야지 하는 마음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점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춤을 연습할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까 점점 멀리하게 되다가 문득 이제는 시도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주변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SNS랑 인터넷을 무작정 뒤지다가
공고 모집이 떴길래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저를 좋게 봐주신 팀장님이 계셔서 한 네. 번에 붙어서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아, 자신의 길을 직접 개척을 하고 성취를 하신 분인데 그렇게 좀 어린 나이에 도전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계기는 TV를 봤을 때 네. 제가 본 가수분들이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춤을 배우러 갔다 했잖아요. 춤을 배우면서 춤의 매력에 푹 빠져버려서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또 꿈만 꾸던 시절과 마냥 연습만 하고 준비만 하는 시절과 또 직접 백업 댄서가 되었을 때의 느낌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땠습니까? 제가 처음에 무대에 올랐을 때 아무도 모르게 무대 끝나고 집에 가서 울었었거든요. 네. 그때 감동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감동을 네, 네. 지금도 약간 감동에 젖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에게 백업 댄서라는 직업은 자, 정선민 댄서님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한테 댄서라는 직업은 좀 큰 희망이었어요. 학창 시절 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이제 직업 자체를 좋게 보는 시선이 없었어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상상 속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저를 그렸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힘이 돼서 내가 그걸 해내야지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안고 살았어요. 이게 정확히 성공하는 사람들의 루트를 그대로 따라하시네요. 내가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 그리고 직접 그 모습이 되어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저희가 아까도 일부에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이게 정식 코스라는 게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정말 사람마다 되는 방법도 각양각색이고 정선민 댄서님처럼 직접 알아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오디션이나 또 사적인 영역으로 이 데뷔를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편적으로 어떤 코스로 많이들 데뷔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보편적으로 오디션을 많이 보고 팀에 들어가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다른 경우를 보자면 대학교의 진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진학을 해서 교수님이 이제 같이 학생들에게 실기 실습을 시켜주는 경우로 현장 네. 실습을 나가는데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팀에 들어가서는 행사나 방송, 콘서트, 뮤비 같은 데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요구하는 부분을 배우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주변에서 네. 보면요. 백업 댄서라는 직업 선망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아까 제가 잠깐 출연한 친구들도 춤에 대한 열정이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었는데 자,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백업 댄서로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 멋따로 친구들이 춤을 배우거나 어떤 교육 과정 같은 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그 대학을 진학을 한다 그러면은 실용무용과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게 되면은 방송 댄스라든가 재즈 댄스, 벨리 댄스, 스트릿 댄스 이른바 춤에 대한 모든 거를 이제 그 정식으로 이제 그 사사받게 되고 또 예.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백댄서분 말씀하신 대로 가서 이제 현장 경험도 하게 되고 예.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제 정규 코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니까 오디션 같은 경우로 이렇게 등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도 민간 학원에서도 갈 수가 있고 또 본인이 노력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학력이나 경력 없이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독자적인 연습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춤에 대한 자기의 뚜렷한 신념 철학이 있어야 되고 예. 이것을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그 집념, 그 목표에 대한 열망, 그다음에 그것을 이어가는 끈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소양으로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열망과 성취욕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백댄서가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여럿과 협업을 하는 경우가 예.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무대 역량도 필수겠지만 그 뒤에서 이제 동료들과 교감하는 일종의 배려감들도 예. 잘 이렇게 배워야 그 춤에 대한 생명력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냥 춤만 좋아해서는 될 수가 없네요. 여러 가지로 좀 소양을 갖춰야 하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정선민 댄서님은 올해로 이 백업 댄서로 활동한 지 몇 년이 되신 거죠? 4년 차예요. 아, 4년 네. 차 되신 거예요? 자, 네. 그렇다면 뭐 4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며칠 전에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연습 1회, 리허설 1회, 본방 바로 들어가는 스케줄이었어요. 네. 근데 의상을 당일날 피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당일 피팅을 했는데 무대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거 당장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바로 바닥을 짚고 일어났는데 네. 모니터에 잡혔더라고요. 다치진 않으셨어요? 네, 다치진 않았는데 네. 다들 내려와서 모니터에 잡혔다고 아이고. 놀림 한바다 대고 그렇게. 네, 일단 그래도 다치지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하다 보면 야외 같은 경우는 비도 오고 눈도 오는 상황이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예전에 야외 행사를 간 적이 있는데 호우경보가 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어떡하죠? 하고 있는데 다행히 비가 그친 후에 본방을 하게 돼서 네. 다행이다 하면서 무대 했거든요. 근데 바닥은 여전히 미끄럽고 그래서 네. 무대에 따라서 유두리 있게 유동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일반적인 직장인 같은 경우는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이렇게 좀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자, 백업 댄서라는 직업은 사실 이런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다를 것 같거든요. 평소에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요? 각자 스케줄이 댄서분들마다 다 있어서 스케줄을 개개인 연락을 해서 연습 시간을 조정하는 편이에요. 네. 대개는 출근 시간을 정해놓는 팀들도 있고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하는 팀도 있는데 대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한 분 한 분 시간 조정해서 연습 시간 맞추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백업 댄서라는 직업이 사실 사무직과는 차이가 크잖아요. 뭐 네.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근무 시간도 그렇고, 자, 일하면서 이런 점은 참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받는 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아, 네. 감히 다른 분들은 이만큼의 에너지와 이만큼의 환호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네, 네. 그게 색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에너지를 받는다는 게. 직접 그 사람들 환호성을 받고 무대에 네. 섰을 때 느낌은 정말 짜릿할 것 벅차더라고요.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저희가 이런 부분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점에 비해서 이 점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 점은 좀 다른 직업에 비해서 더욱더 고됩니다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송 시간이 좀 이리저리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이 오후더라도 리허설 때문에 새벽 일찍 가는 일이 많은데 제가 아침잠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려고 알람을 10개씩 맞춰두는데 알람을 듣고 못 일어나다가 결국 알람한테 싸우고 지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잠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잠이 가장 힘들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백업 댄서분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릴 때 같은 경우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또 어떤 직업이 나랑 잘 맞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오늘 모신 우리 정선민 댄서님처럼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지금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건 축복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또 부모님들에 의해서 진로가 정해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점수에 맞춰서 뭐 학과가 정해지고 그랬었는데 최근 우리 학생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스스로 자기가 이제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찾아가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근데 그게 사회 시스템도 좀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진로지도라는 과목들을 보니까 저도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해서 보면 이게 초등학교부터 열심히 좀 아이들한테 좀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뭐냐면 각 분야의 전문가나 직업인들 쭉 불러놓고 소개하고 그분들하고 1시간이나 뭐 어느 정도 시간씩 이제 그 서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예. 좀 자기가 관심 있는 직업들을 이렇게 둘러가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이제 학교에서 자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초등학생들은 이제 아직 사실은 어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도록 해주는 게 네. 이게 사회가 해야 될 일이고 학교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만났을 땐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다음 미래에 뭘 하고 싶어하냐,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학교 다니고 점차 이제 자기가 생각이 의식이 뭐 많이 생겨나면서 직업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이제 하게 될 거고, 중고등학교 때 조금 더 이렇게 좀 진일보해서 직업인들하고 직접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뭐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한다든가. 우리 대학교도 마찬가지 같아요. 예전에 우리 그 대학을 학과 점수에 맞춰서 가던 시기하고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정해서 많이 가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만약에 자기가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정했더라도 그건 이제 뭐 좋겠죠. 근데 만약에 다르다면 이건 굉장히 이제 슬픈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뭐 요즘은 전과 뭐 내지는 뭐 학사 편입 아니면 뭐 유학 이런 다른 정말 자기가 찾아서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봐야 고작 20년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은 뭐 60년, 70년, 뭐 더 길 수도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사는 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부모님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딴 사람에 의해서 자기 진로가 정해지고 해야 될 일이 정해진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특히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그 부분을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그 백업 댄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냐면 그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니까 하는 거지, 이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도저히 못할 거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선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면 정말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이제 춤이나 이쪽에 그 뭐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뭐 그 뭐죠 그 있는지, 적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될 거고. 자, 단지 이제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그 직업들이 다양한데 우리 백업 댄서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이나 수입이 조금 불균형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과연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일까, 이런 면에서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신에 반대로 또 기회도 있겠죠. 아까 우리 뭐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던 또 새로운 기회, 도전,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우리 그 이런 직업을 선택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된다라기보다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부터 그걸 생각해서 만약에 거기에 맞는다면, 좋아한다면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적성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저희가 백업 댄서 하면 단순히 가수와 함께 무대를 꾸미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무대 위로 올라가는 백업 댄서도 있지만 안무를 짜는 안무가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레슨을 다니는 강사분들을 하는 댄서분들도 많이 계시고, 무대 위에 많이 올라가는 만큼 무대 상황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조명이나 무대 상황, 세트 이런 것들 접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또 진로가 있다는 점도 저희가 또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워낙 또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일을 하는 게 이 백업 댄서라는 직업인데, 무엇보다도 이 춤에 대한 열정, 재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백업 댄서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나 어떤 적성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춤만 잘 추면 되겠지 하고 덤볐었거든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박치더라고요. 춤을 출 때 감각이 떨어지는 백업 댄서예요. 이건 좀 반전인데. 박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안무를 배울 때 습득력도 많이 떨어지고 노래를 들을 줄 모르니까 노래의 소스에 타이밍을 맞춰야 하는데 안무 습득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저 때문에 연습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안무를 먼저 카운터로 외우고 그 다음에 노래 입히라고 이렇게 해봤더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예전에 했던 방법보다는 좀 빨리 습득이 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노래를 듣는 방법도 알게 되더라고요. 좀 자기가 어떤 면에서 취약한지 빨리 파악하고 빨리 보완해 나가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좀 극복을 하신 거죠? 네. 다행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느리지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4년 차가 되셨으니까요. 이제 또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렇게 또 4년 차 어엿한 백업 댄서로 활동을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이 직업에 대한 진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 미래에 대한 계획은 네. 제가 조금 더 많은 무대들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아서 네. 길게 보진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안무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은가 네. 해요. 최종적으로는 안무가가 되셔서 네. 여전히 춤에 대한 사랑을 좀 이어나가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대를 해보고요. 저희가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직업 백업 댄서 그 이면엔 또 엄청난 노력도 필요한 걸 저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자, 이 화면을 보고 있을 백업 댄서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좀 조언 한마디, 내가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생생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너무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힘들고 지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백업 댄서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조언이라는 걸 듣잖아요. 네. 이제 뭘 선택을 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조언은 조언으로서 들을 때 가치가 있고 참고가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데 더 헷갈리는 상황밖에 안 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기본적인 의견 수렴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귀를 닫고 내 갈 길을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설령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온전히 그 실패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뭐 일반적인 옳은 의견에 생각을 막 두다 보면은 정작 내 신념과 내 가야 할 길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수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실수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때 백대선분 말씀하신 대로 지치지 말고 그다음에 포기하지 말고 꿈을 갖게 나가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까지 명제가 하나 있는 거는 끝까지 본인이 이것을 이제 이겨나가야 되는 끈기와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 배려감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다른 직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무대 역량을 키워나가는데도 좀 많은 관심을 두고 본인이 거기다 역량을 좀 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 지금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말 춤에 대한 열정이 정말 많은 그렇죠. 나라 중에 예, 하나잖아요. 예, 예. 많은 청소년들의 좀 가장 그 선망하는 직업 중에 그렇죠. 하나가 네.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직업인데 이 춤에 대한 직업에 대한 좀 전망을 해보신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K-팝 시장, 뭐 뮤직비디오 시장 그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백업 댄스 출신들이 일단 음악에 대한 감각과 그다음에 예. 자기 무대에 대한 역량, 그다음에 현장 장악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뭐 프리랜서로 뛸 수도 있고 강사로 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직업군으로 갈 수도 있는 이른바 예. 그쪽의 감각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이제 4차 우리가 산업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이제 여기에서 사회적인 인기도 높지만 또 인식이 약간 낮아서 본인이 어떤 그런 프로 의식을 가져야지 예. 이 분야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 회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희생 정신하고 그다음에 준비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그 백업 댄서라는 게 그 메인 아티스트를 돋보이게 하는 조연이면서도 또 그게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그럼요. 그래서 그 희생 정신을 가지고 그 직업까지 연결하는 뭐 그런 아주 좋은 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이제 이런 건 있겠죠.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회가 없을 거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또 어떤 거에 대해서 다 아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모든 거에서 조금씩 알되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아는 게 이제 우리가 지식인이다. 전문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준비하시는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 직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춤만 잘 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도 또 충분히 자기가 그 역량을 키워서 예. 항상 어디든 언제든 이렇게 뽑힐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백업 댄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직접 출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신 정선민 댄서님, 김종태 회장님, 그리고 최수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은 백업 댄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춤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멋진 직업이었는데요. 역시 도전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매력적인 자세가 바로 취업에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